불시에 들이닥친 전쟁. 여러분, 혹시 내일 당장 전쟁이 난다면이라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1592년 조선의 백성들은 정말로 그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한 일본은 눈을 조선과 명나라로 돌렸습니다. 20만이 넘는 대군이 부산 앞바다에 몰려왔을 때 조선은 아무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조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료들마저 서로 책임을 미루며 갈팡질팡했지요. 백성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농사짓던 논밭은 불타고 집은 약탈당하고 가족들은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병의 등장. 임진왜란을 떠올리면 보통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한산대첩 같은 해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는 또 다른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병입니다. 농민이 장수가 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곽재우라는 이름의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벼슬길에 뜻이 없어 한적하게 살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그는 붉은 옷을 입고 낙동강 유역에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홍위 장군이라 불렀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니 일본군이 멀리서만 봐도 두려워 도망갔다는 거지요. 곽재우는 제대로 된 무기나 군사 훈련도 없었지만 산을 잘 알고 강을 잘 아는 백성들과 함께 유격전을 펼쳤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에는 잡으면 또 생겨나는 그림자 같은 군대가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유학자가 칼을 들다 곽재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충청도에서는 조원이라는 성리학자가 제자 700명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칼을 잡아본 적 없는 유생들이었지만 나라를 위해 싸우다 대부분 금산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함께 싸운 이는 영규대사라는 승려였는데 그는 삭발한 머리에 갑옷을 걸치고 나라가 망하는데 어찌 산에만 있겠는가라며 싸움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로써 불교계에서도 승병들이 대거 참전하게 됩니다. 여성 의병 남자형과 논계, 또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입니다. 논계는 신주성 전투에서 일본 장수에게 술을 권한 뒤 함께 강물로 몸을 던져 그를 죽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이로운 기생이라 불렀습니다. 조금 후 시대지만 일제강 전기에는 남자형 같은 여성, 의병장이 여성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임진왜란 의병의 정신은 후대 독립운동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의병의 전술과 승리, 의병들의 무기는 초라했습니다. 제대로 된 칼도 총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농기구, 화승총 몇 정, 창 몇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본군은 의병에게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지형을 이용한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산과 강을 잘 아는 농민들이었기에 매복 공격을 했고 적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둘째, 민심의 힘이었습니다. 조정은 백성을 버렸지만 백성은 나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의병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정보를 주고 숨어들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의병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일본군을 괴롭혔습니다. 일본군은 성은 점령했지만 길을 벗어나면 끊임없이 공격당해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론, 오늘날의 의미. 여러분,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건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명나라의 지원도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백성 스스로 나라를 지킨 의병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무너졌을 때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 역사를 바꾸었다는 사실, 이것이 임진왜란의 진짜 드라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전쟁을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나라가 나를 지켜줄까? 라고만 묻지 않고 내가 나라와 공동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의병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